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끌어내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음 목표가 공개됐습니다. 중동도 아시아도 아닌 얼어붙은 북극, 바로 그린란드였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사업가의 허황된 야심쯤으로 치부했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건 미국 머리 위에 난공불락의 방어막을 씌우는 북극 금돔 전략의 완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1100조 원짜리 노다지가 묻힌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트럼프가 이 얼음덩어리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와 안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타이밍부터 살펴볼까요? 왜 하필 베네수엘라를 정리한 바로 지금 그린란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걸까요? 여기엔 트럼프식 멀로주의의 확장이 깔려 있습니다. 멀로주의가 뭐냐고요? 아메리카 대륙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외부 세력이 발을 못 들이게 막겠다는 선언이죠. 베네수엘라 작전의 성공은 트럼프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줬습니다. 남쪽 앞마당을 깨끗이 치웠으니 이제 북쪽 뒷문을 잠글 차례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평면 세계 지도로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한참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지구본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나 중국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핵미사일을 쏘면 태평양을 지나는 게 아니라 북극해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오거든요. 이게 최단거리 비행선입니다. 그렇다면 북극은 현대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 고속도로라는 얘기죠. 그 길목을 정확히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린란드를 그저 덴마크 자치령, 빙하로 뒤덮인 쓸모없는 땅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다릅니다. 적의 미사일이 우리 집 지붕을 지나가는데 정작 우리는 마당 끝에서만 보초를 서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뚫릴 수밖에 없죠. 그린란드는 바로 그 지붕 위에 세워진 감시탑이자 요격기지입니다. 트럼프가 구상하는 골든, 즉 황금 방어막 전략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린란드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건 적의 미사일이 정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미리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대한 유리돔이 미국 전체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트럼프가 만들려는 북극 금돔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에는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가치가 숨어 있거든요. 바로 돈과 자원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그린란드 지하 자원의 잠재 가치가 최소 1100조 원에서 1300조 원 사이입니다. 이 숫자가 체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예요.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은 아주 적게 들어가지만 이게 없으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유도 장치까지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비타민의 공급망을 현재 누가 꽉 쥐고 있느냐입니다. 바로 중국이죠.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80%에서 85%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설계해도 그 안에 들어갈 핵심 광물을 중국한테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최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하가 녹으면서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광맥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그린란드 남부에 있는 크바네피엘드 같은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매장지로 꼽히고 있어요. 덴마크 지질조사국 자료를 보면 그린란드에 묻힌 히토류만 약 3,500만 톤에서 3,8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전 세계 수요를 수십 년간 충족하고도 남을 양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2026년 1월 현재 미국의 에너지, 메탈스 같은 기업들이 그린란드 광산 프로젝트의 공급 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생산 예정량의 70%에서 80%를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선점했어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정리하자마자 그린란드 카드를 꺼낸 이유가 보이시죠?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설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그린란드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하지만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북극 실크로드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북극해에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6년 여름부터 중국과 유럽을 잇는 북극 항로가 정기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것보다 시간이 거의 절반이나 단축되는 경로예요. 중국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자신들의 북극 실크로드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중국 자본이 그린란드의 광산들을 하나 둘씩 사들인다면요. 미국 머리 위에서 중국 선박들이 히토류를 실어 나르고 북극해를 자기네 앞마당처럼 휘젓고 다닌다면요. 트럼프에게 이건 악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중국이 깃발을 꽂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토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냥 광산 개발권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땅 전체를 사려고 난리야? 이게 바로 트럼프의 현미경급 디테일이 빛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개발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환경 규제, 노동법, 그리고 무엇보다 덴마크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속도가 안 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당장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의 공급망을 100% 자급자족 체제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그린란드를 미국의 5첫 번째 주, 혹은 그에 준하는 직할령으로 만들어야만 자기 마음대로 속도전을 펼칠 수 있다는 계산이죠. 실제로 그린란드에는 니켈 매장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이 1년에 280만 톤에서 320만 톤 정도인데 그린란드 한 곳에만 180만 톤에서 200만 톤이 묻혀 있어요. 이건 전기차 전쟁에서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들이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치트키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얻은 석유 패권에 더해 그린란드의 히토류와 핵심 광물, 패권까지 거머쥐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미국은 향후 100년 동안 전 세계 에너지와 첨단 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의 반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땅은 매물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는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단순히 군대를 보내서 점령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파격적인 거래를 제시할까요? 2026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생포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그린란드를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거든요. 우선 트럼프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설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고요. 이건 사실상 덴마크를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안 판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하면 가져간다는 으름장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바보가 아닙니다. 무작정 총칼을 들고 들어가서 점령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가 준비한 거래의 기술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바로 돈줄 끊기와 독립 부추기기라는 이중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로크 렌트, 즉 덴마크가 매년 그린란드에 퍼붓는 보조금이죠. 현재 덴마크는 그린란드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9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린란드 입장에선 이 돈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덴마크 경제도 요즘 예전만 못하거든요. 트럼프는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덴마크야, 너희 매년 1조 원씩 버리느라 힘들지? 그 짐을 우리가 대신 짊어질게. 아니, 아예 우리가 그 10배를 줄게라고 말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덴마크가 자존심이 있는데 나라 땅을 팔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이미 덴마크 밑에 있느니 차라리 미국이랑 손잡고 확실하게 독립하자라는 여론이 75%에서 85%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이 독립 열망에 불을 지르고 있어요. 트럼프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이른바 코파, 즉 자유연합협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린란드를 미국의 완전한 영토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국방과 외교권은 미국이 갖되 내부 통치는 그린란드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방식이죠. 팔라우나 마셜 제도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보조금보다 훨씬 큰 천문학적인 경제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받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미 루이지애나 주지사 랜드리를 그린란드 특별대사로 임명해서 이런 밑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린란드 자치정부 수반에게 트럼프가 전화를 겁니다. 이봐, 덴마크한테 푼돈 받으면서 눈치 보지 말고 우리랑 손잡자. 내가 너희 섬에 최첨단 공항 5개 지어주고 히토류 수익의 절반을 너희 주머니에 꽂아줄게. 대신 우리 우주군 기지만 좀 더 크게 짓게 해줘라고요. 여러분이 그린란드 정치인이라면 이 제안 거절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2026년 1월 현재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침공은 최후의 수단이며 우리의 목표는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덴마크에는 거액의 현금을, 그린란드 주민들에게는 독립과 경제적 풍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던져주는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토 동맹국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독일 총리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강탈하려 한다며 비난 성명을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그럼 너희가 북극해 러시아 핵잠수함 막아줄 거야? 너희가 중국의 자원 독점 막아줄 거야? 못하잖아. 그럼 빠져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명분과 실리의 대결입니다. 덴마크는 주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트럼프는 국가 안보와 에너지 패권이라는 압도적인 실리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끌어내릴 때 보여줬던 그 무자비한 효율성이 이제 북극의 얼음 위에서 재현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트럼프의 이 거대한 도박은 과연 성공할까요?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뜨거운 정글에서 시작해 그린란드의 차가운 빙하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그린란드는 더 이상 얼음덩어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머리 위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 이른바 골든의 심장이죠.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걸 우주 공간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둘째, 이건 1100조 원짜리 노다지 전쟁입니다. 중국이 쥐고 흔드는 히토류 패권을 뺏어오고 전기차와 첨단 무기 산업의 숨통을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경제적 승부수라는 거죠. 셋째, 트럼프의 협상술은 이제 시작입니다. 덴마크에게는 관세라는 채찍을, 그린란드 주민들에게는 독립과 막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당근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랑 손잡고 부자가 될래? 아니면 덴마크 밑에서 푼돈 받으면서 살래?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가 정말 그린란드를 미국의 5,000번째 주나 직할령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1867년 미국이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샀을 때 당시 사람들은 그걸 슈어드의 바보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래스카 없이 미국의 안보를 논할 수 있나요? 어쩌면 훗날 우리 후손들은 오늘의 그린란드 인수를 트럼프의 신의 한 수라고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덴마크와 유럽연합의 반발, 그리고 그린란드 내부의 주권 논쟁은 트럼프에게도 큰 숙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트럼프는 결코 빈손으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단숨에 생포했던 그 결단력이 이제 북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